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시청자님. 일요일 잘 쉬셨습니까? BNT에는 오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저녁 때 탄로항광장을 나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지 않는 한 25도 정도 되는 체감온도를 느끼고 막 돌아왔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요즘 제가 이제 그 혼자 오시는 여행, 뭐 가족 단위로 오시는 여행, 비즈니스 오시는 거, 뭐 현지에 좋은 만남 가지러 두렵지만 모르는 곳이지만 어느 아는 지인이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오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영상을 몇 번 올리면서 문의가 참 많이 왔어요. 한 10여 분 정도 제가 계속 상담을 했고요. 그 중에 서너 분은 이제 들어오기로 하셨고요. 5월 30일 날 들어오시는 분, 또 6월 17일 날 들어오시는 분, 뭐 6월 8일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라오스 여행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입장이 난처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곳에 오시면서 제가 아닌 다른 분하고 협의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리는 날 그쪽에 먼저 선약이 되신 분이 모시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선약하신 분이 제공하는 숙소에 와 계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BNTN 교민사회가 좁잖아요. 다른 곳을 컨택해서 예약해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다음날이고 그 다음날 만나서 제가 다른 것들을 상담을 한다,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또는 한 달 살기 하는데 필요한 것들, 뭐 콘도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곳에 사실 때 필요한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라미가 목욕하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원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비즈니스 용역을 하시고 그분이 공짜로 해주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차량 제공이라든지 뭐 공항에 모시러 갔다든지. 사실 밤에 비행기 12시쯤 내리는데 여기서 모시러 나가는 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 있는 저희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9시, 10시부터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서 공항 가서 기다려야 되고요. 항상 그 마중 나갈 때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배웅, 전송해 드릴 때는 좀 마음이 편한데, 그렇게 그분이 모셔갖고 온 손님이 그 다음날 저하고 BNTN에서의 다음 일정을 논의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도이도 아니고요,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음에 꼭 이 점을 숙지해 주셔서 처음에 맡긴 데가 있으면 그쪽이랑 진행을 완전히 하시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숙소를 완전히 나오셔서 그쪽하고는 더 이상 업무적인 진행의 이야기가 없을 때 저를 그것도 미리 연락을 좀 하셔서 만나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저도 정당한 페이는 어느 정도 요구하겠죠, 그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한테 그냥 공짜로 처음에 왔을 때처럼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상을 이제 그동안 제가 찍어 올린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구독자님, 시청자님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나이는 어느 정도 됐고요, 사는 지역은 어디고, 지금 제 형편, 가정 환경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느 날짜에 어느 기간 머물 것으로 라오스를 가보려 합니다. 숙소는 콘도가 좋습니다. 호텔이 좋습니다. 아니면 호텔이 아주 좋은 곳이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저렴한 곳이 가고 싶습니다. 콘도를 얻으면 비싸지 않고 무난한 곳으로
원합니다. 이런 거 정도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 글을 보고 답변을 준비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에 이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싱겁잖아요.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제게 상담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계시다가 라오스에 작년에 들어오셔서 여성을 잠깐 만나셨대요. 최종 만난 것은 마지막까지 본 게 한 5번 정도 만났답니다. 본인이라고 이름만 얘기하지 않으면 스토리 정도는 밝혀도 좋다고 하셨어요. 5번 만나서 4번 정도 잠자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5번 만나는데 4번 잠자리면 2번째 만남부터 급발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용돈 생활비를 만날 때마다 요구해서 한 100만 깁, 200만 깁 이렇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8만 원, 17만 원 이렇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오토바이 기름값, 오토바이 수리비. 그럴 땐 꼭 고장난 오토바이를 잘 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수리비도 드리고, 밥도 좀 좋은 거 사드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하는 가게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조그맣게 쌀도 갖다 놓고 팔고, 구멍가게는 아닌데, 생활용품도 팔고, 그 가게 안에 조그마한 방을 마련해서 아주 자그마한 에어컨을 놓고, 둘이서는 누울 수 없는 그런 가게를 가지고 사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나이는 34이랍니다. 34.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좀 옮겨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럼 가게를 옮겨달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 번역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있는 가게가 너무 좁고 위치도 안 좋으니까 1년에 한 4,500만 깁에서 5,000만 깁 정도 하는 1년에 4,500만 깁에서 5,000만 깁 정도면은 지금 이 나라 환율로 따지면 거의 3,000불이 다 되는 돈이죠. 3,0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좀 안 돼요. 그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없다. 큰 돈을 구하려면 한국을 다녀와야 된다. 한국을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막 가게로 옮겨달라고 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당 기간 만나셨습니까? 5번 만났대요. 그럼 만난 기간은요? 그랬더니 한 보름 정도 만났답니다. 그럼 보름에 한 400만 원 돈을 요구한 건데 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마음에 들기는 한데 돈을 줘서 자기 자신과 계속 지속되면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께서 작업 대상이 되신 겁니다. ATM의 대표적인 기계로 들어가는 길목에 ATM 위치 선정된 겁니다. 그냥 오늘 이후로 차단하십시오. 카톡도 라인도 이 나라 쓰는 앱도 다 차단하십시오. 나중에 더 만나고 그 돈을 안 줬을 때는 엉뚱한 방면으로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아니 5번 만나고 가게를 옮겨달라는 것은 가게를 얻어달라는 건데 그러면 가게 보증금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인테리어도 해줘야죠. 제가 볼 때는 최하 견적 한 8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중국 국경에 라오스에서 중국 국경 쪽으로 가까워지면 그 킹스로만 카지노가 있는 중국 조위 회장이 하는 카지노가 있는 그 돈사오라는 마을에 라오스 유흥업소 여성들이 거의 70%가 중국인 업주들한테 월급 한 500만 원 받고 선수금을 받고 가서 지금 현재 못 내려오는 이유가 코로나가 종료됐음에도 못 내려오는 이유가요. 월급이 체불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여성을 어떻게 카지노 놀러 갔다가 한번 만나서
같이 밤을 보내고 식사하고 그 여성 결근비를 뭐 태국 돈으로 한 6,000바트 정도, 한 20여만 원 내주고 한 이틀 같이 지냈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내려온 지 3일 만에 당신의 품이 너무 그립습니다. 당신과 계속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중국인 업주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숙소 비용이라든지 의상 비용이라든지 거주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9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받을 돈이 한 38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420만 원 넉넉 잡고 한 500만 원 정도만 지금이나 내일이나 모레까지 송금을 해주면 중국 돈으로 송금을 해달랍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래야 좀 믿을 것 같으니까 중국 통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서 한국에서도 송금이 가능하다. 그럼 그 송금 받고 자기가 그 다음날 바로 BNTN으로 내려올 테니까 BNTN에서 만나서 콘도 얻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또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랬죠. 돈이 있으시고 사회사업 하실 것 같으면 보내주시고, 돈이 여유롭지 않고 사회사업 하시는 것이 아니면 단절하십시오. 그것은 작업이 조금 크게 들어온 건데 그 돈을 보내주는 순간 연락이 끊길 것이고, 만약에 끊기지 않고 BNTN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곱절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또 미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자에 연체료가 붙고 연체료가 붙어서 중국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세요라는 각본으로 가는 매뉴얼이었기 때문에 제가 역시 차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상담사 같아요. 근데 10여 년, 15년 가까이 태국과 라오스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말만 아 하고 들어도 어 하고 제가 판단이 쓰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